프렌치 대리점장 서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주제는 꿈 찾아준 인생담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살면서 꿈에 대해서 물어봐 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꿈을 하나 둘 잃어가면서 꿈 넘은 꿈을 또 꾸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꿈은 진짜 종이가 아닌데 다들 접고만 살아가지 않는 생각을 해요. 꿈이라고 말해놓고 건드리지 않으면 계속 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꿈을 터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마이 인생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올려보다 보니까 저를 어린 날에 저를 한번 뒤돌아봤어요. 그냥 막연히 부자로 살고 싶었고요. 좀 고집은 좀 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이 조용했어요. 존재감 없이 항상 조용했고 고집은 셌죠. 그런데 주머니에 돈이 많은 날도 없었던 것 같아요. 돈이 항상 없으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용돈을 받아서 써야 될 나이에도 항상 용돈을 받아도 똑같이 이제 저도 사남 1남 4녀거든요. 형제가. 그런데 항상 똑같은 용돈을 받아도 저한테 돈이 항상 있었어요. 그게 제가 얻는 중에 그냥 본능이었던 것 같아요. 돈을 그냥 내 주머니에 있어야 돈을 쓰는 게 조금 자연스럽고 여유가 있고 어린 나이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그냥 무의식 쪽에서 제가 꿈을 얘기하고 다닐 때 뭐라고 했냐면 항상 나는 그냥 평생 건강하고 싶어. 그리고 평생 이쁘고 싶어.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도 의미가 모르면서 그냥 행복하고 싶다는 그냥 막연한 꿈을 꿔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늦은 나이에 출산도 했지만 6살 연하 이제 신랑이랑 살고 있는데 연애 시절에 약간 여담이에요. 연애 시절의 여담이 신랑이 서로 이제 연애할 땐 한참 서로 잘 보이고 싶을 때잖아요. 그죠? 그럴 때 신랑이 우연찮게 라디오를 듣다가 나보고 꿈이 뭐냐고 대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한 번도 저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봐준 사람은 없었는데 그냥 툭 던진 말이 제가 뭐였냐면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나의 꿈이야 라는 신랑이 비웃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왜 내 꿈이 평생 일하는 게 꿈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너머의 의미는 평생 돈을 쓰고 싶어하는 의지가 컸더라고요. 돈이 있어야지만 돈을 쓸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러면 두 부모님이 다 자영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신 두 부모님이 영향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꿈을 이루는 거는 그거였어요. 남의 거 말고 내 거 하자. 그래서 저는 직장에는 잘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첫 사회 첫 발이 뭐였냐면 펜션을 시작을 해요. 24살에 물론 당연히 부모님의 도움으로 시작을 했죠. 그렇게 저의 첫 자영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남들 하기 전에 먼저 하자였어요. 남들 하기 전에 그냥 막 근사책에서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생 돈을 쓰고 싶은 아이였고 평생 돈을 쓰려면 평생 돈을 벌어야 된다가 딱 그냥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거 말고 내 거 하고 이왕이면 남들 하기 전에 먼저 하자. 그리고 마지막을 돈은 벌어서 그냥 저축하자였어요. 엄청 조금 미숙했죠.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의 영향으로 첫 자영업을 했던 게 펜션이었고요. 그 펜션이 잘 될 때 펜션을 팔아서 넘긴 돈으로 그 카페를 하고 그 돈으로 이제 20대에 첫 나의 집을 제가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펜션을 하면서 ING25라는 건 저희 남동생이 먼저 이제 시작한 유통업 중에 하나인데 개인 기업형 편의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54개까지 부산 경남에 진출하는 걸 제가 보고 이제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저의 이제 1호점이 이제 제가 이제 투자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영업들을 해 나가면서 저는 또 NC백화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부산대하고 개정하고 이렇게 두 군데에 또 제가 제 매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스템이란 말이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때는 시스템이라는 이런 근사한 말은 몰랐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나 대신 일해줄 뭔가를 굴릴 수 있으면 난 나중에 노후에 돈을 벌지 않아도 돈이 좀 있겠구나라는 게 좀 잡혔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자영업들을 좀 넘길 때 타이밍이 뭐였냐면 한참 잘 될 때 제가 그 수입을 펜션을 할 때도 그 25년 전에 그 펜션의 순수입이 1000을 넘어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팔고 카페도 하나 차릴 수 있었고 그 20대 때 사실은 지금은 카페가 너무나도 흔하잖아요. 근데 제가 24, 5년 전만 해도 카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카페 하나 차리면 웬만하면 잘 됐었어요. 진짜 돈을 일명 끌고 모은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항상 자영업을 넘길 때는 그냥 입소문에 팔려 나갔어요. 입소문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자영업으로 돈을 잘 벌고 있었고 그럴 때 한참 신랑이랑 이제 만났었거든요. 신랑 친구들이 항상 이제 놀리는 소리로 니는 그냥 셔터맨이나 하지 왜 와이프 돈 잘 버니까 할 정도로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집판업을 하면서 현실 점검이라는 단어도 알았지만 그냥 스스로 뭔가 현실 점검이라는 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통장에 돈은 쌓이는데요. 그 통장에 돈을 제가 쓸 시간이 없이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영업을 해보다 보니까 자영업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오르죠. 그러면 몸이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또 매출이 없고 한가해. 그러면 덜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신랑이 항상 이렇게 좀 출퇴근을 잘 시켜주는 남편이었거든요. 항상 퇴근길에 지금 와서도 한 번씩 하는 말이 퇴근길에 제가 탁 나오는 모습을 보면 항상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장사가 잘 돼도 매출이 높아도 힘들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그냥 죽상을 하고 있는 거고 장사가 안 되고 하면 마음이 힘드니까 또 울상이고 항상 그런 게 제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돈은 있는데 그 돈을 쓸 시간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딱 돌이켜보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렇게 이제 저희 부모님도 자영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돈은 아쉬움을 모르고 사셨는데 결국 나중엔 두 분 다 지병으로 돌아가셔요. 엄마는 이제 폐암 말기로 돌아가시고 아빠도 오랜 지병으로 나중에 정말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이게 돈은 있어야 되지만 이 삶이 제가 그랬잖아요. 이쁘고 건강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 세계 저는 제일 필요한 게 돈이라고는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그 돈으로 그 세계가 해결이 안 되는 걸 보면서 뭔가 이건 잘못됐다는 걸 제가 스스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뭐 집판업에 조금 눈을 제가 뜬 것 같아요. 먼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실은 그때 오렌 버핏이라는 이런 대단한 분을 알지도 못했어요. 제가 보는 정말 담을 쌓고 살던 사람이라서 몰랐는데 그냥 제가 본능이 뭐였냐면 왜 제가 집판업이라는 다단계 네트워크 유스킨을 제 발로 가서 알아보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요. 그때만 해도 저도 월 순수입이 2, 3천을 벌 때였거든요. 그때 그 정도 벌었으면 제법 쓸 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하고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왜 제가 다른 업을 찾을 수밖에 없었냐면 이런 심리였던 것 같아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어떠한 시스템, 도구가 없다면 나는 평생 돈만 벌고 살아야 되는 거죠. 평생 돈을 쓰고는 싶지만 평생 돈만 벌고 싶지는 않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찾은 도구가 바로 유스킨이에요. 유스킨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낯선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인센성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집판업인 거죠. 제가 먼저 알아봤었고요.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제가 자영업이 안 돼서 뭐 실패해서 알아본 계기가 아니고요. 최고점을 찍고 있을 때 알아봤었고 이거면 뭔가 내가 지금 찾고 있는 도구임에 분명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2, 3천의 수입을 다 내려놓고 전업을 했어요. 화장품에 단 1도 모르는 사람이고 피부에 단 1도 고민도 없고 뭐 피부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솔직히 좀 돈 버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20대를 너무 불쌍하게 보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어제 알아보고 결정했으면 저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바로 전업을 했어요.
사업가 시작과 함께 그냥 투자 많이 바로 전업으로 시작했고요. 소비자가 단 한 명도 없을 때 바로 그냥 전업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그냥 좀 시간을 벌고 싶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직판업을 하면서 제가 느끼고 배운 게 뭐였냐면 직판업의 어떤 최고점, 내가 원하는 목표점에 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은 가야겠고. 근데 방법은 전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방법은 그거였어요. 남들이 10시간 일하면 나는 15시간, 20시간 집중해야겠구나. 그럼 투잡으로는 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저는 멀티가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두 가지를 절대 못해요. 한 가지 일도 겨우겨우 그냥 개미 근성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전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하다가 신랑까지 전업을 시켜버려요. 나름 잘하고 있던 신랑까지 반강제적으로 그냥 전업을 해서 결국은 5년 동안 두 사람이 그냥 유스킨이라는 그 도구로 벌어서만 먹고 살았죠. 근데 유스킨이라는 그런 네트워크의 구조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불법 다단계가 아니거든요. 합법적인 다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구조긴 해요. 근데 첫째는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투잡으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성질이 급했기 때문에 보통 그 유스킨의 최고직급에 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이 딱 거의 4년 9개월, 5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최고직급까지 가는 걸.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게 그래요. 근데 저는 2년 10개월 만에 딱 갔어요. 그거는 어떤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아침에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왔어요. 진짜. 제가 얼만큼 집중을 했냐면 어느 날 피부에 고민도 없고 관심도 없던 내가 하루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세수하려고 했는데 얼굴이 막 너무 간질간질한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봤더니 얼굴에 막 빨간 반점들이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리고 뒷날 피부과를 갔는데 피부과에서 뭐라고 했냐면 태어나서 피부과 처음 가봤거든요. 땀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화장을 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고 집중하다 보니까 땀이 흐르고 그걸 수정할 새도 없고 하니까 땀이라는 게 뭐예요? 염분이고 소금기잖아요. 걔네가 말라있다가 또 땀 흘렸다가 말랐다가 정말 얼굴 피부 점검할 새도 없이 그렇게 집중했어요. 하루에 뭐 7명씩 만나고 미팅하고 다니고 했었거든요. 그 덕분에 시간이 단축했던 것 같아요. 2년 10개월이라는. 그래서 결심 아닌 결단을 했었고 저한테는 진짜 혹독한 대가 지불을 많이 치렀어요.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아이가 늦어졌던 것도 뭐 그것만이라고는 못할 수도 있겠죠. 뭐 과학적인 거로는. 근데 과학적인 거로는 어쨌든 두 사람이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니까 그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두 사람이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스킨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이렇게 나름 보람스럽고요. 영광스럽긴 했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자영업을 하고 업을 바꿀 때 저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최고점을 찍었을 때 저는 다른 업을 바로 이미 찾고 있었어요. 내리막길로 내가 가고 있었다고 하면 이미 타임은 늦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유스킨을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를 달성을 하고 저는 오사카에도 큰 팀이 있었거든요. 언니가 오사카에 살고 있고 오사카에도 나름 큰 팀이 있었고 함에도 인셀덤을 제가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유스킨을 실패해서? 아니면 내려놔서? 아니에요. 저는 어제까지 유스키너였고요. 바로 오늘 인셀덤 파워메이저였던 거죠. 계기가 제가 이제 늦은 출산을 하게 돼요. 늦은 출산을 하게 되고 저는 평생 그래도 유스킨이라는 걸 하고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늦은 출산을 하고 제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 베이비라고 들어보셨어요? 20년 1월에 한국에 탁 들어왔어요. 네, 코로나가. 순간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버벅거리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20년 1월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제가 아기를 20년 1월에 가졌어요. 근데 그것도 신기하게 제가 20년 1월? 그러니까 그 한 달 전에 19년 12월까지만 해도 오사카에 제가 지원을 갔었어요. 오사카에는 시스템이 없어서 제가 가야지만 시스템이 돌아가던 구조였거든요. 2년 동안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매달 갔어요, 제가. 근데 제가 약속한 그 2년 중에서 한 달을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됐었거든요. 아이를 가지면서. 어쨌든 그러면서 우연찮게 제가 인센섬이라는 보상을 듣게 돼요. 제가 사실은 DM으로 많은 분들이 러브콜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답도 한 번 안 했어요, 솔직히. 근데 어느 날 저희 신랑이 한번 탁 돌멩이 던지듯 물어보더라고요. 야, 니한테는 인센섬에서 러브콜 안 와? 많이 오지? 그 뭐라고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인센섬 DM 오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세요. 쌩 깠어요. 왜 쌩 깠을까요? 왜 쌩 깠다고 하면 혹시 서울분들 못 알아들으시려나? 여기서 빵 터지셔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시한 거죠, 조용히. 근데 제가 그분들을 무시해서 쌩 깐 게 아니고요. 저 딴에는, 자, 뭐라고 순화를 하면 좋을까요? 이 쌩 깐다는 단어를. 무시. 일시? 일시? 뭔 전문 용어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일시. 일시. 제가 일시한 이유는요, 그분의 시간을 벌어드리려고 일시를 한 거였어요. 제가 어떤 답을 다는 순간 그분이 저한테 희망을 품을 거잖아요. 저는 안 할 건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의 시간을 낭비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를 한 거였어요. 저는 정말로. 그런데 우리 신랑이 돌멩이를 던지더라고요. 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또 그런가? 그런가 좀 소심하거든요, 제가. 그런가 하고 있을 때 어떤 한 분이 DM을 줘요. 어쨌든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그분의 보상을 듣게 됩니다. 인센섬이라는 보상을. 어땠을까요? 저한테는 그 인센섬의 보상이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떤 기회를 찾는 사람이었잖아요. 저한테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센섬이 어떻게 다가왔냐면 억울했어요. 뭐가 억울했을까요? 몰라서 빨리.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 그 많은 분들이 DM 보낼 때 한 분이라도 일시하지 않고 답을 달아볼 걸. 조금 억울했어요, 솔직히. 구조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억울했고요. 뉴스킨이라는 네트워크의 구조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합리적인 구조긴 하지만 제가 해오면서 어떤 장점보다는 솔직히 그 단점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혹독한 대가집을 치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의 단점들을 다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인센섬이라는 뭔가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억울했어요. 그동안에 제가 거기에만 매진하고 혹독했던 시간들이 좀 해상이 되면서 그분한테는 그냥 좋은 구조다, 굉장히 괜찮다라고 했지만 회원가입을 바로 해드리지도 않았고 한단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알아는 보겠다라고 돌아갔지만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저는 정말로 억울해서 못 잤어요. 내가 만약에 뉴스킨에 공들이고 집중한 시간을 여기에다 집중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많이 억울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할 수 없었어요. 전 하루 고민하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신랑이랑 살면서 웬만하면 싸움은 안 하고 살았거든요. 제가 6살 많잖아요. 그죠? 6살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싸움이라는 건 거의 잘 안 하고 살았는데 그날 밤에 거의 이제 100일 된 아기 안고 대판 싸움이다. 대판. 내 마음대로 결정했거든요.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 당신은 하지 마. 당신은 뉴스킨도 안 해도 되고 인셀섬도 안 해도 돼. 나 도와주지 않아도 돼. 카드만 줘. 정말이에요. 카드만 줘. 해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신랑의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하고 그때 저희 이제 여기 윤서라는 제 완전 남들 보면 누둥인데 저한테는 첫 출산이거든요. 47에 여자아이를 낳았고요. 그 나름 여자아이 낳았고 근데 참 좀 어떻게 보면 남들 보면 조금 의문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왜 그 최고 직급까지 가놓고 그걸 내려놔? 또는 그 늦은 나이에 노산이라는 표현을 아시는지 노산을 했죠. 그리고 코로나 베이비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아이를 데리고 어떤 새로움을 도전할 만한 그런 제 개인적인 환경은 아니었어요. 뭐 아이를 봐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집중했고요. 저도 뭐 우리 서지훈 지사님 닮았다나 시간이 아까운 사람이었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50일 만에 대리점을 갔습니다. 근데 저는 대리점을 간 게 뭐였냐면요. 어떤 팩트가 있는 게 아니라 저처럼 돈을 벌어야 되고요. 어떤 도구를 간절히 찾는 분한테만 찾아갔어요. 소비자 위주로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사업할 사람. 그때 거의 그래도 제가 느낀 인생점을 전달했을 때 거의 같이 함께 시작을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제가 100일 된 아이 안고 모유 수유를 할 때였기 때문에 여의치가 않았거든요. 거의 이제 카시트 바구니에 아이 이동할 수 있는 그 바구니 있죠. 이제 카시트에서 자고 있으면 그 자고 있는 걸 살짝 들어서 이제 카페에 이제 살짝 눕혀놓고 덮개를 덮어놓고 그 사이에 1시간 내에 끝내야 됩니다. 아기가 울기 전에. 그래서 정말 사람이라는 게 목표가 있고 거기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시간이라는 제한이 있으면 굉장히 집중도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1시간 안에 다 클로징을 시켰던 것 같아요. 만나면 무조건 파워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명 정도 미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분도 시간이 되어야 되고 나도 모유 시간을 피해서 그분하고 시간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50일 만에 갔었고 그거에 대한 저의 어떤 확신은 더 커졌어요. 진짜 이만한 일 없네. 제가 아무리 기고 날고 뭐 시간을 줄이고 별 보고 나가고 별 보고 들어와도야 그 어떤 뉴스킨의 최고직급은 3년 가까이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목표는 저는 그때 막 한 달 만에 가야지 2달 만에 가야지 목표를 잡을 수도 없었어요. 아직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오지도 않았었고 배우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보상을 배우면서 그냥 그 뒷날 알리고 나갔었고 제품을 3일 딱 쓰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뭐 갈바닉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고 전직 뉴스킨 소비자시거나 하시면 아실 텐데 디바이스 기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문질러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좀 많이 드는 앰플을 써야지만 되는 디바이스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로 아침, 점심, 저녁 썼냐는 소리를 들었어요. 3일 쓰고 나갔는데 얼굴이 진짜 가로 세로 올라붙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좀 더 제품에 대한 확신을 제가 가질 수 있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해냈는데요. 생각보다 저랑 같이 시작을 했던 팀들이 저처럼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문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문이 있었어요. 읽어봐 주시길 바래요. 자,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가 않아요. 혼자서 열심히 밀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문은요, 밀면 열리는 게 아니라 당겨야지 열리는 문이었어요. 성공의 문은 열심히 한다고 열리지 않는다. 제대로 열심히 해야 된다. 사람이랑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 혼자만의 방식을 고집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함께하는 분들한테. 또는 다 함께 쉽게 복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 저에게 이 문을 쉽게 열어주는 저희에게 꿈으로 가는 문을 옆에서 열어주신 두 분이세요. 우리 센텀 브랜치의 지사장님, 서지훈 지사장님이시고요. 요즘 더 이뻐지셨는데 제가 사실 업로드를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강수 대리점장님이십니다. 이 두 분이 저에게 그 열리지 않았던 문을 진짜 쉽게 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센텀은 정말 동행이거든요. 처음에 저는 다른 집판업을 할 때 이 동행이라는 게 그냥 같은 방향으로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동행이라는 건. 같은 방향으로 가면 되지. 같은 목표로 가면 되지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 동행의 의미를 센텀에서 다르게 찾아가요. 제가 센텀에서 느끼는 이 동행은요,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더라고요. 이 센텀 브랜치가 저한테는 그런 의미였어요. 감사와 사랑이 가득한 센텀 브랜치. 화이팅!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우리 센텀 브랜치의 첫 강의를 할 때 우리 이제 그 점장님
현진 점장님이 아마 영상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 영상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그냥 캡처한 거예요. 너무 이뻐서. 너무 이뻐서 캡처한 거예요. 혹시 서울점은 쪽팔리게 다 아시죠? 쪽팔리게 살지 말자는 말 아시죠? 네. 안 되는 이유를 찾았으면 그걸 해결할 방법을 찾아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쪽팔리게 살지 말자. 저도 나이가 이제 3개월 맞죠? 3개월 있으면 이제 50이거든요. 쪽팔리게 살아서 안 되는 나이잖아요, 이제. 근데 이거 제가 책을 읽다가 이게 좀 와닿는 부분이어서 그었던 부분이거든요. 이제부터는 되는 이유와 내가 해내야 하는 이유만 찾자. 그리고 만약 안 되는 이유를 찾았다면 해결할 방법을 찾자. 내가 알게 될 실패하지 않는 가장 완벽한 원리이다. 정말 제가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간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책을 하나만 읽더라도 그 책에서 주는 메시지는 내 거로 만들어야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하나만 읽어도 야무딱지게 읽긴 했나 봐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이 원리로 제가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해요. 저는 50일만 해냈지만 팀이 빨리 성장을 하지 못하고 탄탄하게 가지 못하는 이유를 찾으면서 저한테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찾아낸 방법은 뭐였냐면요. 일단 팀원들한테 변명거리를 찾아주지 말자였어요. 제가 아이가 있다 보니까 저는 아이를 안고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누군가를 후원을 갈 때 그 아이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이를 그 코로나에 남들은 잘 보내던 어린이집도 코로나에 이제 생기고 아이를 집에 이제 데려오게 되는데 저는 그때 이제 100일 남짓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저도 막 그렇게 큰 팀이 있고 탄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이 뭐 이렇게 일정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했던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였냐면 팀원들이 언제든지 후원을 요청을 할 때 내 시간이 자유로워야겠다 싶어서 육아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어린이집 맡겨놔도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하원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랑을 그냥 신랑의 꿈을 그냥 먼저 이루어줬어요. 저희 신랑의 꿈이 한량이었거든요. 저희 신랑의 꿈이 한량이었는데 저희 신랑의 꿈을 먼저 이루어줬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시간에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꼭 그 시간 제가 다 뛰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팀원들이 손을 내밀 때 제가 뛰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팀원들의 변명거리를 차단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갑니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내려놨고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특히 샌덤 브랜치 우리 점장님들 정말 감사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브랜치의 기악의 팀원들이고 소비자들 모시기 시작을 합니다. 시스템 초대에 정말 질이 달라졌고요. 그러면서 클로징이 달라졌어요. 등을 보여주고 손은 먼저 내밀어줘야 되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리크루팅하게. 만만한 사람은요. 우리가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만만한 사람을 먼저 찾기는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요. 반드시 좋은 사람이 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상도덕 지키기에 집중을 하거든요. 이렇게 상도덕 지키기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포인트를 잡는 상도덕의 의미는요. 결국 저는 콜드는 잘 못하거든요. 콜드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콜드를 잘 못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생활 콜드라고 하죠. 생활 콜드는 놓치지 않는 편인데 저희가 가다 보면 어떠한 분하고 중복되는 매장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우리 점장님들, 매니저님들은 그 겹치는 점장님이나 매니저님들이 내가 아는 분일 수도 있고 모르는 분일 수도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상대를 절대로 깎아내리시면 안 돼요. 결국은 그거는 누워서 침 뱉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거에 대한 걸 더 집중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이 제가 아는 분이면 더 집중을 해서 그분을 티업을 시켜드려요. 장점만 살려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장점만 살려서 그분을 티업을 시켜드리고 만약에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어떤 멘트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티업을 시켜드리죠. 그게 결국은요 저한테 선순환이 돼서 돌아와요. 어떤 그런 면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Why 짚어주기. 사람들 인셀덤 선택할 때 항상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자꾸 잊어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셀덤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도 짚어줘야 되겠지만 지금 해야 되는 이유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해야 될 이유 또는 우리 팀과 함께 해야 될 이유, 센텀 브랜치와 함께 해야 될 이유, W본부와 함께 해야 될 이유를 짚어준다면 아무래도 지금 바로 클로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현장에 나갈 때 이 부분을 많이 짚어줘요. 그러면 솔직히 이 부분을 짚어줬고 그분이 제가 하는 말을 충분히 공감했다면 그 자리에서 파워 등록이 되더라고요. 사람의 말보단 행동을 믿어요. 저는요 한다는 사람의 말도 안 믿어요. 카드를 끊기 전까지는. 그리고 안 한다는 사람의 말도 절대로 안 믿어요. 안 한다는 사람이 제가 이 사업하고 집이 바뀌고 차가 바뀌면서 먼저 연락이 오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행동을 믿어요. 앞에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거절을 해도요 그게 영원한 거절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업다운이 안 돼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의 가치 전달의 핵심을 두고요. 내일 할 거면 오늘 하고요. 오늘 할 거면 지금 합시다. 이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하는 말이에요. 좀 생각 좀 해보겠대요. 그러면 그 생각을 저랑 같이 하자고 해요. 솔직히 무슨 생각을 하실 거냐고. 그러면 어떤 본인이 망설이는 포인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 포인트를 물어봐요. 저는 본인이 인셀덤 전문인이시냐고. 그래도 본인보단 제가 인셀덤이 더 프로고 전문가지 않냐고. 정말로 궁금해 하신다면 그 부분을 저랑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본인이 궁금해하고 망설이는 부분을 그 자리에서 풀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분이 저의 말에 공감을 해주신다면 클로징이 되겠죠. 그래서 미팅 전에는 항상 전략 전술을 체크합니다. 그분이 만약에 클로징이 되었을 때 다음에 어떠한 미팅 스케줄을 잡을 건지, 클로징이 안 됐을 때 어떠한 다음에 미팅을 잡을 건지 두 가지만 딱 생각하고 가거든요. 그리고 센텀 브랜치 1000% 10,000% 활용합니다. 저는 제가 이 센텀 브랜치가 작년 12월 7일 오픈하고 저희가 오픈 대리점장이거든요. 오픈 멤버. 그런데 오픈하고 제 나름의 인셀덤을 제가 정말 터닝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센텀 브랜치 오픈하고 제가 정말 성장이 쭉쭉쭉쭉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짜 신기한 게 지사장님이 서지현 지사장님이 저를 한 번씩 센텀 브랜치에서 보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한 번씩 지나가면서 툭툭 던져요. 요즘 점장님 잘하시대요? 그러더니 그 다음엔 뭐라고 하시더라. 근데 계속 그런 말 툭툭 던져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에너지를 받아요. 그러면서 지사장님 한 번 그 얘기 하셨거든요. 센텀 브랜치의 궁합이 서지현 점장님하고 가장 잘 맞는 것 같다고 할 때 맞죠 지사장님 하면서 덥석 받았어요. 그걸로. 그래서 그걸 또 밖에 나가서 써먹습니다. 좋은 거니까. 좋은 에너지는 나눌 때 더 커지더라고요. 소통. 저는 항상 공감을 먼저 하는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분과 열정을 항상 헷갈려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가 보면 에너지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에너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열정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내 비즈니스가 오늘 열정이 끓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로.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려고 하면 이 사업은요 첫날이나 둘째 날이나 셋째 날에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된 시작은 없어요. 준비된 시작은 없고 그냥 내가 확신을 가졌다면 그리고 이 일을 시작했다는 이유만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좀 자신 있게 전달하신다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센텀 브랜치의 3월 매출 1등 4월 1등, 5월달 거는 제가 사진을 못 찾았어요. 하지만 확실합니다. 제가 6월달까지 4개월 연속 1등을 하게 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절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함께하는 우리 상희 점장님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성장 포인트는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저의 꿈은 하루하루 이제 정말 꿈을 먹어서 꿈이 커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요즘 인생 최고의 선물들을 받아가고 있어요. 우리 센텀 브랜치의 대리점장님들이시고요. 함께하는 팀원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성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도에서 이번 달 이제 대리점 마감을 목표로 하는 또 우리 예비 점장님이시고요. 돈 좋아한다는 얘기 이렇게 스스럼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돈 좋아하세요? 네. 요즘 그래도 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돈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저를 조금 이상하게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